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오늘 이슈는 여야 언론중재법 협의 평행선 강행 처리 임박입니다. 자, 여야가 언론중재법 일부 개정안 논의를 위해 마련한 8인 협의체 회의가 어제인 23일까지 총 9차례 회의를 열었는데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해요. 예, 앞으로 2차례 회의만 남겨뒀는데요. 핵심 쟁점, 특히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열람 차단 청구권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한치의 양보 없이 이제 대립 중에 있고요. 네. 대신 이제는 정정 보도를 좀 이렇게 정정 보도 제도를 좀 보완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어느 정도 좀 공감대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 민주당 측에서 지난 17일에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이 제시한 수정안을 보면은 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을 그 고의 중과실에 의한 허위 조작 보도에서 이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로 변경하고요. 이 고의 중과실 추정 규정을 또 삭제하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최대 5배에서 3배로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예.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수정안을 두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라는 게 그 자체로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기 때문에 오히려 허위 조작 보도라는 기존 안보다 그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넓혔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너무 추상적이기도 하고요. 또 공공복리 등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 보도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이제 면책 규정이 있었는데 이를 삭제했다. 이것도 좀 이게 좀 잘못됐다라는 거고요. 또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도 그대로 남아 있으니 오히려 이전에 초안보다 더욱 독소 조항이 많아졌다. 그러므로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그 민주당의 수정안을 국민의힘이 거부를 한 건데, 국민의힘도 여기에 또 다시 수정안을 제시를 했어요. 예, 마치 탁구에서 핑퐁을 하듯이 주고받은 건데요. 일단 국민의힘이 제시한 수정안은 크게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삭제, 열람 차단 청구권 삭제, 그리고 신속한 구제를 위한 정정보도 제도 보완, 이렇게 3가지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지금 제안은 이 대안이라기보다는 과거 언론중재법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과 동일하지 않냐, 이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또 입장이고요. 이번 그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은 역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여부인데, 당장 여기서부터 서로 입장이 상반되는데 합의 도출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합의안 도출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이 단순 입법이 아니라 언론 개혁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법안 통과에 이제 실패할 경우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 거라는 부담도 있기에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그에 반해 국민의힘은 이 명분에서 우위에 있다는 판단하에 계속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번 언론중재법 이 개정안을 두고는 UN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부터 또 세계 신문협회, 그리고 국제 언론협회까지 이 법안을 철회하라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또 국내에서도 진보 보수를 막론한 대다수 언론사나 기자들 역시도 일단 반대 입장입니다. 거기에 또 진보 정치 1번지인 정의당은 물론이고요. 또 군부 독재 정권에 맞서서 언론 자유 운동을 펼치다가 강제 해직된, 그러니까 진보 언론계의 원로들이 주축이 된 자유 언론 실천 재단이라고 있는데, 이 재단 역시도 지금 법안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외를 막론하고 반대 여론도 높으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법안 폐지를 외쳐서 만약 폐지가 되면 그 공을 그대로 차지하면서 입법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고, 만약 민주당이 180석의 힘으로 이 법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인다면 그때는 여당의 입법 독주를 문제 삼으면서 여론전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꽃놀이패를 가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또 뒤집어 말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뭘 해도
어떤 선택을 해도 입장이 난처해지는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고요. 예. 특히 최근에 이제 유럽 대권 주자인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의 또 대장동 부동산 개발 의혹에 대해서도 연일 이제는 관련자들이나 뭐 새로운 사실에 대한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 지금 민주당이 제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지금같이 활발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상황에서는 명분이 좀 약해지는 거고요. 물론 국민의힘도 뭐 윤석열 전 총장의 이제 처가 의혹이나 고발 사주 의혹도 마찬가지지만 뭐 당장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라라는 입장이니까 또 그런 면에서는 또 당장의 명분이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 기울고 있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의 산정에 강행 처리하겠다라고 못 박은 상태입니다. 그에 반해 국민의힘은 이제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죠. 그 필리버스터를 동원해서라도 이번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예. 결국 여야의 극단적 대립이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양측 다 명분이 있는 만큼 또다시 동물국회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되고요. 뭐 그렇게 본다면은 민주당에서도 또 한 번 명분을 더 이제 강화시키기 위해 본회의 상정을 좀 미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물국회라는 단어를 또 오랜만에 듣게 되는데. 예. 그런데 그간 그 언론중재법 개정에 반대를 해온 그 언론 단체들이 잘못된 언론 보도를 바로잡고 또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통합형 그 자율규제기구를 만들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어요. 언론계 스스로의 그 자정작용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렇게 7개의 언론단체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이 통합형 자율규제기구 설립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이 통합형 언론 자율규제기구는 개별 언론사에 맡겨왔던 인터넷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를 직접 심의평가해서 이를 이용자들에게 공개하고 해당 언론사들에게도 알려 이 잘못을 바로잡도록 해 이 저널리즘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걸로 이제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특히 문제가 된 기사에 대해서는 인터넷 열람 차단을 청구하고 필요하다면 실효성 있는 제재도 가하겠다라는 방침을 함께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단체들 모두 정부가 근데 기본적으로 해당 단체들 정부가 가짜 뉴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징벌적으로 처벌하겠다는 나라는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중에는 어디에도 없다라면서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단 반대 입장이 분명하지만 결국 이번 개정안의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내부적인 이제 자정작용 그러니까 자율규제 기구 논의는 이어가겠다면서 자신들의 진정성을 좀 믿어달라 이런 취지를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취지대로만 된다면 좋겠지만은 실현 가능성을 두고서는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기 변호사께서는? 일단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게요. 이번 입장문을 발표한 7개 언론단체 소속이 아닌 언론사를 과연 또 어떻게 참여시킬지가 일단 우선 문제입니다. 네. 특히 방송사 단체들이 이번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만약 전체 언론사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면 설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으니까 실효성이 없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통합 자율규제기구는 말 그대로 언론단체들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는 건데 과연 일반 개개 언론사가 그 규제에 얼만큼 따라줄지 그리고 만약 규제에 따르지 않는 언론사가 있다면 어떤 불이익을 줄지 그리고 불이익 조치에 반발한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정말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겁니다. 예. 일단 민주당이 이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입장을 밝힌 상황이니까 언론계도 뭔가 자체 개선안을 내놔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카드도 바로 그런 취지에서 내놓은 걸로 보이는데요. 예. 사실 당장은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물론 언론이 스스로의 자정작용을 통해 가짜뉴스를 없애겠다라는 취지 자체는 좋은 만큼 앞으로 시간을 갖고 추진한다면 가시적인 성과는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사실 그런 노력 자체도 좀 의미가 퇴색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일단 27일 날 강행 처리 여부를 지켜보고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